난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이 능력 없는 세무사도 문제지만. 안녕하세요. 절세 사냥꾼 텍스헌터 김도현입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양도소득세 참 어려운 법이죠. 많은 세무사님들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어려워서 양도소득세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른바 양포세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양도소득세 법에는 포함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같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만약 세금이 더 부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세무사로서는 그 본세와 가산세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이, 즉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어도 되는 특례가 하나 있죠.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게 요건만 맞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다 보니까 안 내고 내고에 대한 세액 차이가 너무 크게 되죠.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자체도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례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을 보면요. 상당히 내용이 웃깁니다. 한번 볼게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택 A를 2017년 4월 달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한 5개월 뒤에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주택 B를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인 2021년 12월 달에 이 성남시에 있는 주택 A를 양도하게 됩니다. 아마 고가주택이었나 봐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갑니다. 세무사한테 가서 야 이거 우리 일시적인 2주택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 세무사님이 맞는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고가주택으로 신고를 했죠.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상당히 커집니다. 아마 그 율로 반영을 해서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볼게요. 이 송파구 주택에는 그 전입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리. 그러니까 아마 갭 투자를 했겠죠. 갭 투자를 해서 요거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이사를 가려고 봤더니 아직 이제 이 사람 그 전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하나 날라오죠. 야, 너네 이거 1세대 2주택,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아니야. 이거 무조건 과세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1세대 2주택에 대한 그냥 단순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을 해서 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이 가격에,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추측할 때는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가주택이었을 거고요. 이 차액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확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엄청난 세금이 물겠죠. 그거 플러스 또 뭐가 있죠? 과소신고했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국세청이 한참 뒤에 요거를 고지를 하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하니까 완전 이 사람들은 난리 난 거죠. 이 사람들은 난리 났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국세청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도 억울하니까 이제 불복을 합니다. 조세 불복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난 몰랐다. 나는 그냥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한 거다. 그 능력 없는 세무사가 잘못 판단을 해줘가지고 나는 당연히 그 세무사 말 믿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판단을 그 사람이 해줬으니까 난 그대로 신고한 거고 그 세무사가 신고도 다 해줬다. 난 아무런 죄가 없다. 그리고
이 능력 없는 세무사도 문제지만 야, 그러면 바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바로 얘기를 해줬으면 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적어졌을 거 아니야. 근데 너 이거 업무태만 아냐? 라고 불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억울한가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당시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요, 1년 이내 전입하는 요건이 있었어요. 반드시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세입자가 있다. 세입자가 있으면 내가 집주인이기 이전에 다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과 이 전입한 사람의 세입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봐줬어요. 끝날 때까지는 봐줬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다음 끝났다. 근데 그럼 갱신을 하면 안 돼요. 갱신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최대 2년까지를 한도로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그 뒤에 1년 뒤에 전입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판단에 대해서 이제 이 집을 구매를 하고 종전주택을 구매를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요 종전주택을 팔게 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요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전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웃긴 게 이 집에 전입의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 조세 불복을 할 때, 그때까지도 여기에 전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 아닌가요? 그죠? 무조건 전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전입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제 바로 전입을 했으면 그래도 뭐 좀 비빌 그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입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그냥 무조건 갭으로 했겠죠. 그러면 이거 일시적인 1세대 주택 절대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제가 막 이 능력 없는 세무사 막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제가 그냥 막 저 세무사는 자꾸 표현이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꺼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조세 심판 예로 나온 겁니다. 조세 심판원에서 심판 청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나온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아니, 세입자가 거주했고 세무대리인에게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나는 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제 필수적으로 전입해야 된다는 통지를 못 받았다. 그리고 니네들은 봐봐, 능력 없는 세무대리인도 문제지만 1년이 넘도록 비과세 요건 검토 안 하고 네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가산세도 좀 너무 커. 이거 개인이 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야. 이것 좀 깎아줘.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하나 반박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모든 법에 통틀어서 통하는 말인데, 모든 법은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법문에 1년 이내 전입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 법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필수로 전입해야 되죠.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억울할 수는 있어요. 야, 니네들이 바로 비과세 요건 그러니까 검토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줬으면 1년이면 거의 이제 납부불성 가산세가 이제 10% 이상이 나오거든요. 10% 이상이 나오는데 이거 안 물어도 되는 거 아니었냐? 빨리 가르쳐 주지 왜 안 가르쳐 줬냐? 라고 반박을 하는데, 우리가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한 5년이거든요. 부과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기간을 왜 정했었겠어요? 그 기간 내에 처분청에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기각됐어요. 당연히 기각돼서 이 사람은 그 가산세 다 물어야 되고 본세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 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아마 세무대리인께서 이거를 모르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아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겠죠. 100% 이건 납세자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납세자 잘못이에요. 왜냐? 첫 번째, 뭐 세무대리인이 정말 능력 없는 세무대리인을 찾아갔다라고 하면 그것도 본인 잘못입니다. 이렇게 뭐 중요한 거나 뭐 금액이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님을 한 분만 찾아가서는 안 돼요. 뭐 꼼꼼히 세무대리인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많은 법을 알고 있고 얼마나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가서 대화해보고 상담해보고 얼마나 꼼꼼한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그냥 귀찮았겠죠. 당연히 자기네들은 이거 1세대 2주택 특례에 적용이 될 거니까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분만 이 능력 없는 세무대리인이라고 하면,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결과가 나아졌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납세자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될 문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게 이제 보통 세무대리인끼리, 세무대리인은 여러 군데로 비교를 해서 세액 계산을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은 제가 보기에는 뭐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아요. 뭐 막 진짜 스펙타클하게 세금이 막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요건을 판단을 할 때는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그렇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을 찾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냐? 꼼꼼하고 또 꼼꼼한 세무사님을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해갖고 막 오셔갖고 울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와도 이거 해줄게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설명해준 내용,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판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다 여러분한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가한테 세금을 억울하게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절세사냥꾼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는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을 제작하는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눌러주세요.